2024년 새해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상공계와 정관계 인사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화합을 다지고 힘찬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대구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대구시책을 살펴봅니다. 청송군 농산물 산지 공판장이 2024년 새해 첫 경매를 실시했습니다. 지역 기관 단체장과 농업인, 중도매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매식을 열었습니다. 경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청년 임대주택 71가구를 공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각 기관과 단체들은 시무식을 열고 힘찬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저마다의 각오를 다진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지역의 발전과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북 곳곳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현장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인 안동에서 지역 상공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고 통합을 내세운 안동대와 경북 도립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에 뽑히는 등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특히 경북도가 올해부터 민간이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지역 경제 성장에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실은 전부 다 개인 기업들이 이제 와서 자기 투자를 했지만 도나 지자체에서 그런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반길 것이고 아마 유치될 수 있는 분들이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에서도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각 분야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의 도약과 화합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온 경북의 정신을 들며 저출산으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경북이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으로 이 나라를 만들고 지키고 잘 살게 했는데 다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우리 정신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북도의회도 하루 전날인 2일 신년 교례회를 열고 도내 주요 기관 단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각계각층의 화합을 다진 신년 인사자리. 지난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 모두 함께 성장하기를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시가 2024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5개 분야 33가지 영역을 소개했고 대중교통요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대구시에서 특히 두드러진 변화가 돋보이는 영역도 있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성인 이용요금이 오릅니다. 지난해까지 카드 기준 1,25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50원 인상된 1,5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행버스 요금은 300원 오른 1,950원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요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탑승 연령도 바뀝니다. 지난해까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75세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74세로 1살 낮아졌습니다. 반면 도시철도는 65세에서 66세로 변경됐습니다. 대구시는 무료 탑승 연령을 1년씩 조정해 2028년부터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대구시는 시비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예산을 합해 약 6천 쌍의 부부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도 늘어납니다. 체외 수정 신선 배아는 기존 11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 내야 했던 본인 부담금도 없앴습니다. 난임 진단 인원은 매년 1,000명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난임 부부 지원은 출생률 증가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세 자녀 이상에게 발급하던 대구 아이조아 카드도 두 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각종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민이 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보훈 대상자 수당을 올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추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청송군 농산물 산지 공판장이 2024년 새해 첫 경매를 실시했습니다. 지역 기관 단체장과 농업인, 중도매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매식을 열고 23년산 만생종 후지 사과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개장한 공판장은 사과 출하량 기준 19년산 1,905톤을 시작으로 22년산 8,339톤, 23년산 5,124톤을 처리했습니다. 청송군은 늘어나는 출하 물량으로 경매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5억 원을 투입해 선별작업장과 저온저장고 등을 증축했습니다. 경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청년 임대주택 71가구를 공급합니다.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경주시는 35억 원을 들여 임대형 50가구와 매입형 21가구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입주자들은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1인당 월 5만 원을 내고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1회 2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가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6월에 입주 대상자를 모집해 7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 소식입니다. 상주 문경 지역구 이미자 국회의원이 문경 영광이 지난달 27일 국가 하천으로 승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환경부 장관, 담당 국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오며 영광의 국가 하천 승격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면서 앞으로 영광이 국비를 활용해 시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광은 2024년 2월 최종 정부고시를 통해 국가하천으로 관리받게 되며 이번에 승격된 구간은 농안면 병천교 지점에서부터 영순면 낙동강 합류 지점까지 총 58.91km입니다. 다음은 김영동 의원 소식입니다. 안동예천 지역구 김영동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선 KTX 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 축하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 KTX 이음 열차의 종착지는 청량리역으로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이번 연장 운행으로 안동발 서울역행 열차는 상하행 각 4차례씩 총 8차례 운행합니다. 한편 김영동 의원실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담-안동 간 복선 구간의 고속 운행을 위한 안전성 검토 시행 중으로 검토 완료 후 철도 신호 체계가 개편되면 운행 시간이 기존보다 최대 13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은 윤두현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 경산역 광장에서 경산역 KTX 증편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29일부터 경산역 KTX 정차 횟수가 하루 4번에서 6번으로 늘어나면서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는 상하행선 모두 오전, 오후 한 번씩 정차해 서울이나 수도권을 오가던 지역 주민들이 낮 시간대 추가 정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이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 등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습니다.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수기 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수건 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당하고 있다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 발전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동 용상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 부문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장 고유의 자원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해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용상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한우 특화 먹거리 상품 개발, 월영교 연계 달빛 야시장 조성, 달 소재 경관 조명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청사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청사 안내도와 부서 조직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안내기로 청사 위치와 담당 부서, 전화번호, 부서 좌석 배치도 등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시범부서 4곳에는 처음 방문한 민원인이라도 부서의 담당자와 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터치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청송군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합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700억 원으로 4일부터 시중에 유통 판매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농민수당과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등 각종 정책수당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고 일반 할인 판매와 별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26개 금융기관에서 개인 월 7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봉화군이 올해 3,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길고양이 100마리와 실외 사육견 30마리의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중성화 수술 대상은 임신하지 않은 몸무게 2kg 이상의 길고양이로 신청인 1인당 2마리까지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은 뒤 회복 후에 다시 방사시키면 됩니다. 실외 사육견은 5개월 이상의 마당개를 기르는 가구당 1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과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봉화군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유기견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가 중요 목조 문화재의 화재와 훼손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경비원을 투입합니다. 영주시는 소방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총 24명의 안전경비원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경비원은 4일부터 부석사와 소수서원, 무선마을 등에 각 6명씩 배치돼 주야간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영주시가 제6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선비정신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2년제 이상 대학 총학장, 법인 대표 등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선정되는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1,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영천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52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과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 일반 기업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의 은행융자를 추천합니다. 경북 프라이드 상품 선정기업 등 경상북도 우대업체는 최대 5억 원, 여성기업 등 영천시 우대업체는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경북에서 최대인 5%를 지원합니다. 청도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중소기업 육성시책 시군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평가는 경북 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과 추진, 자금 지원, 시책 참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청도군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 추천과 2차 보전, 예산 증액과 2차 보전율 상향, 특례 보증, 특수 시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